국힘당의 추경호 역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이제 거의 다 밝혀졌지요. 드러났지요. 영장 청구가 됐는데 뭐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될 텐데 구속을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해명을 들으면서 더 우스웠습니다. 이 내용 다뤄보죠. 추경호가요, 기자들 앞에서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한 걸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어제 이렇게 쭉 들어보다가 특검이 뭔가 헛발질을 했나? 왜냐하면 사전에 윤석열을 만나서 모의를 한 거거든요. 나흘 전에. 그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날 윤석열과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지도부 만찬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기자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이래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나?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계엄 한 4일 전 11월 29일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계엄 공모 등 모의와 관련한 성격의 만찬 아니었느냐. 그날 만찬은 우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우리 정치부 팀들하고 제가 만찬을 하고 그 끝나고 후에 제가 그 만찬에 잠시 참석해서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 다수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 등 여러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엄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그런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 참석하게 된 만찬이다. 저걸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윤미 변호사님 맨 처음에 뭐 나는 그 시간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리바이가 있나? 했더니 끝나고 늦게 갔다는데 그거 하고 윤석열하고 계엄 모의했다는 거 하고 그걸 뭐 부인할 증거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오히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너는 따로 보자고 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가긴 갔잖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사흘 전에 그 윤석열 씨 재판 과정을 보면 그냥 아무런 조심성 없이 총으로라도 내가 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10월 9일인데 계엄의 딱 4일 전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저는 해명이 패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날 계엄의 기억도 안 나왔다. 비상대권의 비읍도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패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나 혼자 간 게 아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왔다. 가벼웠다. 아니요. 어떤 현직 대통령도 의원들을 만나면 그건 무거운 자리입니다. 본인이 가볍다고 해서 가벼운 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톤다운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 어떤 말만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때 같이 만찬에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그런 말 없었어? 그런 말은 없었다고 해야 돼? 그냥 즐겁고 그냥 히히닥거리면서 그냥 가볍게 밥 먹는 자리였어? 라고 가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의원들, 그 세팅했던 보좌진들, 여러 관련자들이 특검에 어떤 진술을 했길래 영장 청구서에 이 윤석열의 지시로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이젠 해명의 시간이 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원래 추경호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신은규 대표님 저게 상식적으로 뭐 말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되는 변명입니까? 일단은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개시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가 이제 국회에서 계엄의 해제 요구 표결을 하면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그 출구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장소를 혼란시키는 교란 작전을 썼다라는 게 지금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이전에 추경호 의원이 과연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엊그제죠, 곽종군 사령관에 의해서 10월 1일 그러니까 계엄이 있기 2달 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도 윤석열이가 뭐 한동훈을 얼마나 미워했든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날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이제 내란을 일으키기 한 4일 전이죠. 그때 의원들 데려다가 만난 저 시점에 과연 윤석열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을까? 아니면 내란을 모의하기 위해 만난 거 아닐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11월 29일에 저 만남에도 김용현 장관이 지금 배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의원들 만나는 자리에 국방부 장관이 왜 배석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사실, 그러니까 모의의 정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으로도 전 추경호 의원의 혐의를 잡아내기에는 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가 일찍 갔든 늦게 갔든, 그리고 지도부 만찬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면은 딱딱 골라가지고 자기하고 얘기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였던 자들, 지도부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 잡아서 조사해야죠. 지금 하나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곽종군 사령관이 폭탄 발언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하는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한동훈이 잡아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말이야, 내가 제일 챙겼으니까 나한테 충성할 사람들이야 라고 불러서 그 자들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 특전 사람만 고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호가 왜 이번에 특검 영장 청구가 됐겠습니까? 추경호한테. 뭔가 증거가 나온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그전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또 보좌관들 불러서 특검이 다 조사를 했는데, 이정주 기자님, 추경호 보좌진 휴대폰에서 그날의 상황을 알려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추경호 부분하고 오찬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7월에.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그 기자들하고 이제 의원들이 오찬하면 한 서너 명 같이 할 때 뭐 문서를 나눠주진 않거든요. 보통 오찬은 그냥 식사하고 이런 자리지 뭘 나눠주고 이런 거는 보도자료가 아주 큰 거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근데 칼라 프린터로 4장의 이제 문서를 갖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날 시간대별로 자신의 행적을 그린 표예요. 네, 그거를 뭐 팩트체크식으로 그 당시 이제 원대시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물론 본인한테 유리한 말만 거기 이제 적어놓을 개연성이 크죠. 근데 이제 제가 정치부 10년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진실의 공방을 우리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조차도 본인이 유리한 걸 담아놨기 때문에 그 공방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다급하구나. 그걸 굳이 오찬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이 시간에 뭐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당사 오라 했다 국회 오라 했다 했는데 나는 결백하다 라고 만약에 결백하시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그냥 받으시면 돼요, 특검에 가서. 근데 그거를 굳이 종이로 기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설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애잔한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런 행동을 보고 솔직히 그 현장에 있던 오찬했던 기자들과 저는 의심의 폭이 더 커졌어요. 이건 그랬을 수 있겠다. 예, 뭔지 몰라도. 그래요. 다급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정황이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막 들고
헌재 앞에서도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추경호 부르기 전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좌진의 문자에 야,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가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날 이제 오찬 얘기도 하고 타임테이블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 수상졌다는 인상을 거기에 해당 기자분들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 보좌관이 확보했다는 문자도 오히려 의혹을 더 짙게 하면 짙게 한 거지. 왜냐하면 이 실무자들은 그런 부분을 지울 동인도고 지우면 더 의심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 아마 본인의 통제하에서 이 진술 통제가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항변만 하는데 그러면 결론이 영장 청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여러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너무 진실과 그리고 증거와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계속 편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가 뚫리면 국민의힘이 뚫리는 거거든요. 내란 세력으로 완전히 국민들이 인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민주당에서 이 영장 청구서는 이거 내란의 인증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내란의 인증서에 이제 마지막 도장만 찍힐 일이 남았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란의 모의의 정황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12월 4일에 안가 사인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패한 이후에도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핵심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사전에도 같이 기획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그 CCTV에서 보시면 이상민 장관 그 안가 4인방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웃고 있어요. 그 계엄의 밤에 실실 웃고 있는데 그 계엄이라는 걸 사전에 모의도 안 하고 몰랐는데 현장에서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웃는 얼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미리 알고 있던 일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CCTV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대 기재부 장관 출신이고 또 한덕수 총리의 기재부 후배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윤석열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내란의 모의 정황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의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놓고 봐도 저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 추경호 의원의 행적이 너무나도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지금 수사 대상자까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규 대표님 보시기에 추경호 뭐 체포 동의안 처리는 보남 안 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심각하고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 여러 공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딱 하나 변수는 지금 조의대 체제 하에서의 판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뭐 한덕수, 박성재, 이종섭의 영장을 기각하듯이 법리를 뛰어넘어서 제2, 제3의 지금 지기현처럼 굴고 있는 판사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변수를 고려해서는 영장 발부를 지금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이거는 뭐 사안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사법부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같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최근에 보면은 일부 피의자들이 뒤늦게 뭐 영장 심사 앞두고 진실을 자백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고 네.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드디어 김건희가 법정에서 가방 받았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가방 받았고 그러나 그래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진이 막 강권을 해서 마지못해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거든요. 그 신발, 가방에 대해서 사용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 법원 앞에 거짓말한 것도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왜 실토하느냐. 꼼짝마 된 거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남편이랑은 다르게 법정에 출석하고 있어요. 판사가 물어보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 검찰이 이제는 내고 있는 그 증거들 보면 야 이거 안 받았다고 했다가는 내가 중죄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른바 자각 타임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받은 거 맞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바꿔치기 했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이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두 부부가 정말 졸렬하게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영장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영장 발부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특검이 여러 정황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바꾸긴 왜 바꿉니까? 5월 달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특검 법률안이 통과되던 그 시점에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라는 정황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는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오케이, 인정.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전화 받고 바꿨다. 내가 국회로 가라고 했다. 대통령이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내가 왜 국회로 가라고 했겠느냐. 특검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 근데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본회의장이 아니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원들을 소집한 건 왜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될 겁니다. 하여튼 이번 내란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평균 인간 수준의 한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같이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곽종근 사령관. 저는 정말 생각할수록 곽종근 사령관이 좀 짠해요. 이번에 좀 재판하면 어떻게 좀 많이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평생을 군인으로 참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 윤석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에 가담한. 그리고 이제 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처지 놓여 있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별수를 다 써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좀 어떻게 좀 잘 정상을 참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계속 귀에 맴돌아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당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점잖았고 뭐 그 한때 국군 통수권자에서 그렇지 아마 일반적인 야 임마 네가 인간이냐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장면 혹시 다시 볼 수 있나요?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윤석열의 사악하고 비열한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영상 널리 퍼지도록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우리 정어리 TV의 자매 채널이죠. 콰트로 매거진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콰트로 매거진님 감사드립니다. 저거 보면은 이정주 기자님 참고 참았다. 내가 차마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 말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닌가? 폭로한 거. 네. 근데 저 증언이 처음 나왔지만 그때 곽종근 사령관만 있었던 거는 아닐 거잖아요. 네. 이제 저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안타까운 게 곽종근 사령관도 군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날의 어떤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연루돼서 본인이 현재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제 재판에 저희가 이제 취재 간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때를 아직도 못 벗은 거예요. 그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발언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받아치는 공격이기도 한데 인신공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저 앞단에 이제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보면 가관이죠. 김치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 소맥 이렇게 한 20잔 돌았고 술도 많이 마셨는데
곽전 사령관 혹시 그렇게 술 마셨는데 기억하냐? 그러면서 안주 얘기를 해요. 그 맛있는 한남동에 무슨 김치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사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공방전을 하다가 윤석열이 하도 저렇게 만약에 이제 그 전날도 무슨 사령관으로서 나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책임을 떠넘기는 짓을 하니까 곽전 사령관도 사실은 안 하고 싶었던 얘기였죠, 사실은. 근데 저것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예. 이준우라고 국힘당의 대변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 증언에 대해서 이건 뭐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저 말 자체가 참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데요. 또 우리가 과거에 실제로 우리가 전두환의 망령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최근에도 한동훈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친위 쿠데타까지 했고 그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만 발생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의도까지를 다 밝혀놨는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뭐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너무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전락했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비난은 다 나와서 더 얘기하기도 아주 입 아플 정도인데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쇼츠를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기본적으로 품성이 인간 이하라니까요. 선수 출신 그 수행했던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용. 예, 그 영상이 오늘 아침에 막 돌아다니던데 그 수행하고 그럴 때 야 이 새끼야 넥타이 그런 거 차에서 미리 챙겨놔야지. 현충원 갔을 때 맞아. 그때 대통령도 아니죠. 네, 후보죠.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을 수행으로 부리면서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넥타이 미리 챙겨. 그런 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저건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말종 중에 말종이구나 생각한 게요. 최외진님이 지적 잘해 주셨어요. 홍장훈도 술로 엮더니 곽종근도 술로 엮네 비열한 놈. 저자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홍장훈 차장 나왔을 때 탄핵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좀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아는데 그때 보니까 술이 거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그때 우리 만나자마자 소맥 돌렸잖아요. 만나자마자 폭탄주 마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군의 행사 수고했다고 지휘관들 불렀으면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하고 어떻게 반주를 한 잔씩 할까 해야지. 만나자마자 폭탄주 돌렸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집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모두 해롱해롱한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겠냐. 그리고 네가 지금 술 마셨는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겠냐. 이걸 한 자락 깔려고 하는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자식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 것만 배운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 있을 때 제가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특수부 수사는 그림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윤석열이 왜 나왔겠습니까? 목표를 관철하려고 나온 거예요. 김성훈이든 이 곽종근이든 내 앞에서 내가 다 부리던 수한데 그러면 꿈쩍 못하겠지. 내가 이야기하고 유도하는 대로 증언하겠지. 이게 김성훈한테는 통했지만 곽종근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혀가 깁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박에 진실과 부딪혔을 때 거짓심이 탄로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계엄의 기억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려고 그 술자리 아무 술자리도 안 왔잖아. 즉석 번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국군의 날 끝나고 치하하는 것처럼. 아니요. 진실이 구체성을 띠면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때 국군의 날이니까 정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데 며칠 전부터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만찬이 준비돼 있으니까 사복을 별도로 싸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환복을 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실을 윤석열 씨는 어떻게 탄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아까 김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각인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난 게 일상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명료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 술 취했지? 너 술 마셔서 기억 못하지? 그러니까 증인을 저희가 일반 증인신문 할 때도요. 아무리 적대적 증인이어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뢰인한테 당사자한테 아주 불리한 주장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입장을 냅니다.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일관성이 있네 없네. 아니요. 곽종근 전 사령관만큼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윤석열 재판은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윤석열 검사 시절을 잘 아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윤석열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라고 하는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유명하대요. 뭐냐면 이렇게 딱 그 조사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사라는 게 아니라 야, 너 말이야 내가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한 4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2개만 할래? 아니면 4개 다 할래?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대요.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랬다가 한 번은 임자를 만났대요. 누군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하겠는데 그 사람 조사 왔는데 그런 식으로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사 받으러 온 피의자가 상당히 좀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 거지. 나 그렇게 못해. 하려면 해봐. 갑자기 옷을 벗고 막 앞에 있는 걸 던지면서 이 자식이 죽으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검사실에서만 둘이 딱 있는데 상당히 좀 그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윤석열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검사하면 다 하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한 대 패버렸대. 윤석열이 맞은 거야 검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꼭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같이 윤석열을 한 대 패고 그대로 자기가 머리에 벽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와 검사가 사람 죽이네 막 이러면서 막 저기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딱 보면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피를 막 철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때려서 다친 걸로 알지. 감히 피의자가 검사한테 폭행을 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결국은 항복을 했대요. 윤석열은 옛날부터 그걸로 유명하대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걸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게 나중에 둘이 친구가 됐다네. 그래가지고 맨날 둘이 술 처마시고 다닌다고 아주 제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은 수사라는 수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검사로 유명하대요. 아니 최근에도 그 재판 중계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논리라는 게 없잖아요. 일단 기승전결도 안 맞고 뭐 이상한 얘기만을 계속 그 공전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수사라는 거를 제대로 했을 걸로 믿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라는 게 그 신정아 씨 자서전에도 그 수사 받을 때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무대 위에 바이든을 한 40초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바이든 강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더니 내려와가지고 그 쪽팔림을 본인이 승화시키겠다고 또 센 척하면서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딱 그 말에 다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윤석열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그 장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머리 들이받으신 분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상대하는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고쳐놔야 됩니다. 정말 인간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또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문재인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검찰에서 수사라고 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해본 사람으로 호가 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에 재판장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다 각자 제 살 길 찾아서 각자 도생입니다. 조태열이 외교부 장관 했죠. 이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편 안 들어요. 들어보시죠.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되물으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저건 어떻게 들으면 뭐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내가 아무 말을 못했던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더 이제 좀 파헤쳐 보면 그때 최상목이 엄청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조태열 이 장관도 이거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이걸 국무회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이 계엄이라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안 아니고 이제 심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견을 어쨌든 뭐 과반 뭐 이렇게 정적수를 따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심의 말 그대로 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거예요. 윤석열의 민낯이 어쨌는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얼마나 불법성이 높은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물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뭘 하자는 거냐라고 되물었으니까 내 개인 영달을 위해서 그랬냐. 아니요.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댄 거죠. 왜? 이 장기 집권을 꿈꿨던 걸로 보여요. 그 단초를 미리 저희가 알았었어야 되죠.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그리고 반 국가 세력을 휩쓸어 버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위기 신호를 알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후과를 국민들이 참담하게 치르는구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 조태열 장관 지금이나마 와서 뭐 진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최상목, 조태열 뭐 반대를 했다? 윤석열 바지를 벗겨서라도 말렸어야죠. 그때 당시에. 자기들 목숨 걸고라도 그 자리에서 나부터 쏴 죽여라라고 하면서 말렸으면 윤석열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수십 차례를 광장에 나갔고 또 키세스단이 밤을 새면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여된 권한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뭐 더 앞으로 소급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도 윤석열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더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전 그 부분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매우 아쉽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자기들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내란 이후에 물론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다 간판을 했을 텐데 쭉 지켜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정말 저런 놈 내가 같이 일했다는 게 참 부끄럽네. 이런 자괴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정주 기자님 어때요? 그렇죠. 혹시 그 내란 이후에 그때 같이 일했던 공직자들 만나본 중에 아이고 윤석열 말도 마세요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아 많았죠. 네, 특히 그 장관급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같이 당시 이제 수행했던 그 꽤 고위 관료들하고 몇몇 분 이제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말 하더라고요. 제일 실망했던 거는
그 리더로서의 비겁함. 그러니까 물론 계엄이 잘못됐고 저 부분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입장에서는 실패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당에서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계속 넌지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얘기를 해요. MB나 박근혜처럼 버티지 말고 어느 정도 매듭을 한번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독설 아닌 독설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윤석열의 저 소위 말해서 비겁함, 애당초 그러니까 앞에서는 형님 리더십, 뭐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고 당에서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당초 윤석열을 데려왔을 때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결자해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패착이었다. 후보를 이런 사람 빌려오면 안 되는 거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후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